9월 24일 LA 한인뉴스 시간입니다. 감염 당시 경증 코로나19 환자였더라도 완치 몇 달 후 심장에 염증이 생기는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명희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23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워싱턴 대학 심혈관 생물학센터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렸다 완치된 이들 중 일부가 호흡곤란과 가슴 통증, 심장 두근거림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센터에서 코로나19를 연구 중인 찰스 머리 소장은 일부 환자들의 후유증을 살펴보면 몇 년 후 심근염과 심부전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머리 소장은 심장 근육 세포가 죽는다는 것은 곧 사망을 뜻한다며 심장 근육에 손상을 입힌다는 것은 결국 심장의 능력과 기능에도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직접 심장을 공격했을 수도 있고 인체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에 과잉 반응하면서 심근염을 일으키거나 심장 근육을 손상시켰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면역 반응이란 바이러스에 맞서는 과정에서 체내 면역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과다하게 분비돼 심장 내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른바 사이토카인 폭풍인데 사이토카인은 혈액 응고를 일으켜 동맥에 혈전이 생기면서 피의 흐름을 막아 심장 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심장 손상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7월 미국 의사협회 저널 심장학에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약 2개월 후 100명의 코로나19 환자를 연구한 결과 60명의 사람들로부터 심장 근육 염증을 발견했습니다. 또 78명에겐 MRI상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 병원의 이케 나겔 박사는 코로나19에 걸렸다 회복된 환자들 중 일부가 가슴 통증과 숨가쁨, 전신 피로 등을 보였다며 이러한 이상 현상은 코로나19가 심장 관련 질병을 유발할 수 있고 몇 년 후 사망 원인까지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최명희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A씨는 지난 21일 어업지도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해상에 표류하다 실종됐습니다. 당국은 A씨가 원거리에서 북측이 총격을 받고 숨졌고 북측은 시신을 수습해 이날 오후 9시 11분쯤 시신을 불태우는 것을 관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야당 의원들은 국회 국방위원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발로 인해 지난 2008년 7월 11일 북한 금강산 관광 중인 민간인 박광자 씨가 북한군의 초병 총격으로 사망했을 때 상황이 떠오릅니다. 당시 박 씨는 해안가를 산책하다가 북한군 해안초소 초병이 등 뒤에서 쏜 총탄에 맞아 숨진 사건입니다. 제2의 박광자 사건을 보는 듯합니다. 이승주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3일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에 긴급히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국방위원회 등을 소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야당 의원인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하자고 했는데 북한은 우리 국민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그 선언은 왜 북한에 갔는지, 북은 그 선언을 왜 총살한 것인지, 선언이 사망할 시점은 언제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남북관계 기류가 이렇게 적대적인데 왜 생뚱맞게 종전선언을 제안한 건지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하 의원은 또 국가정보원이 팔짱만 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긴박한 상황과 추측성 보도에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도 국정원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우리 국민이 북한에 넘어가고 4일이 지나도록 정보위 야당 책임 의원에게 보고 한마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원칙은 사건 발생 즉시 국회 정보위 간사에게 알려야 하며 진행 과정도 보고해야 되는데 전화 한 통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아는 게 있다면 보고를 했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하 의원은 국정원은 정보위 회의만 하면 예산 더 달라, 조직 키워달라고 요구한다며 그런데 우리 국민 안위에 대한 일은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여러 출처를 종합해 관련 정밀 분석을 한 결과 실종 다음 날인 22일 오후 3시 30분쯤 북한 수산사업소 소속 석박이 등산곳 인근 해상에서 1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에 탑승한 기진맥진한 상태의 실종자를 최초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며 이때부터 북한 선박이 실종자와 일정 거리를 이격한 상태에서 방독면을 착용한 뒤
표류 경위와 월북 관련 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연평도 장비로 이날 오후 9시 11분쯤 시신을 불태우는 것을 관측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코로나로 인해 국경에 무단 접근하는 인원에 대해 무조건 삭격하는 반인륜적 행위를 지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측은 A씨에 대해 결혼을 해서 자녀 2명을 두고 있으며 평소 근태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A씨가 월북을 시도하다 총격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유가족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월북을 시도할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이승주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양수산부 서기 A씨가 북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장소는 9.19 남북군사합의서의 해상 완충구역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상징이 된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서명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뜻합니다. 남북한 군사의 우발적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5개 분야의 조치들이 들어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군사 분야 합의를 북한에 의해 지켜지지 않아 유명무실해진 합의를 남한만 지켜야 하는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24일 군 관계자는 해양부 소속 목포 소재 서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 A씨는 지난 21일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실종됐다며 A씨가 총격을 받고 사망한 장소는 9.19 남북군사합의서의 해상 완충구역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군사합의서는 지상과 해상, 공중에 각각 완충구역을 설정해 적대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이 작년 11월 해안포 사격훈련을 해 합의서를 위반한 지역과 멀지 않은 곳입니다. 비록 감염병 차단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북측이 비무장 민간인의 총격을 가한 것은 분명 적대 행위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남북은 군사분 개선 일대에서의 군사훈련 중지, 군사분 개선 인근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비무장지대 안의 감시초소 일부 철수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의 비무장화 등을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 구역 설정, 남북한 군사 문제를 논의하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남북공동유해 발굴 사업 등은 북한의 소극적 태도 때문에 이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승주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연예가 소식입니다. 가수 김호중의 첫 정규 앨범이 발매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41만여 장의 판매고를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3일 김호중 소속사 생각을 보여주는 렌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날 발매된 김호중의 첫 정규 앨범 우리가의 판매량이 한터차트 23일 오후 4시 기준 약 41만 1960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판매량은 트로트 앨범으로는 매우 이례적인 판매량으로 정상급 아이돌 그룹의 발매 첫 주 판매량과 필적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우리가는 앞서 4일 기준 선주 물량만 37만 장이었습니다. 앨범 발매 전 김호중의 팬카페 트바로티 회원들은 우리가를 수십 장 산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서 구매를 독려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더블 타이틀곡 만개와 우산이 없어요 등도 실시간 차트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응원은 실물 앨범 발매 전인 지난 5일 음원 사이트에 먼저 공개된 바 있습니다. 김호중의 첫 팬 미팅 우리가 처음으로의 현장을 담은 영화도 흥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는 29일 전국 90개관에서 개봉하는 그대, 고맙소, 김호중 생의 첫 팬 미팅 무비는 이날 예매가 시작된 지 약 4시간 만에 2만석을 돌파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해당 영화는 이날 예매일 2위에 올랐습니다. 최명희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HSI가 23일 조지아주 SK 배터리 아메리카 SKB의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13명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최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에 따르면 HSI는 이날 오전 한국 국적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조지아주 커머스의 한 주택가를 급습해 이들을 모두 연행했습니다. 이들 근로자는 애틀랜타의 HSI 지부에 구금된 상태에서 고강도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SI는 애틀랜타 총영사관에 한국인 근로자 13명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인
전자여행 허가제 ESTA에 따른 미국 입국 요건을 위반했다고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에 정통한 애틀랜타 한인 관계자는 HSI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정식 취업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ESTA로 입국해 공장 건설 노동자로 불법 취업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인 근로자들은 HSI 조사가 끝나면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IC로 신병이 넘겨질 예정입니다. 최명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A 총영사관은 브레아 씨와 한국 경기도 남양주시가 지난 22일 오후 우호협약을 체결하고 교육,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경재 총영사는 9월 22일 남양주시와 브레아시의 우호교류 협약 체결식에 참석하여 두 도시 간 우호협약 체결을 축하하였고 앞으로 교육, 경제, 문화 등 많은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매티 시모노프, 브레아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글로벌 협력과 교류를 증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특히 LA 총영사관과 함께 협약 체결을 중지한 브레아시 자매도시협회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남양주시는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대도시로서 미국 등 지방정부와 국제적 교류를 희망해왔습니다. 남양주시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브레아시는 오렌지 카운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리버사이드 카운티 등 인근 카운티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이고 특히 소상공인부터 다국적 기업들의 본사들이 위치하여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곳입니다. 한편 LA 총영사관에서는 앞으로도 한국과 미국의 지방정부 간 자매결연 체결 등 국제적 교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승주가 보도했습니다. 이상 LA 한인 뉴스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지철, 이승주 그리고 최명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